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홍천 계곡의 처녀귀신. 제가 20살에 항상 같이 모여 놀던 친구 중 한 명이 군대에 조금 빠르게 입대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놀며 추억을 쌓기 위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친구가 강원도 홍천에 괜찮은 계곡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여행 당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여름이어서 그런지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숲을 약간 헤집고 들어가야 해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친 뒤 계곡물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하다 보니 어느덧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한 번 더 계곡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지만 날이 어두워서 내일 들어가자 했는데 친구는 굳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쐬고 싶다면서요. 그 친구가 저희 중 유일한 흡연자였기에 담배나 한 대 피우러 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오겠다는 친구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점점 더 날이 어두워져 점점 친구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나가서 찾아보자고 하여 각자 챙겨온 손전등을 들고 텐트를 나섰어요. 친구를 찾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서 알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텐트 쪽에서 한 친구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텐트로 돌아가 보니 바람을 쐬러 갔던 친구가 엎혀왔는데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입술이 새파랗게 되어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가져왔던 옷가지와 이불을 덮어준 뒤 한참이 지나서야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친구가 물가 옆에서 바람을 쐬며 걷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만났답니다. 여자는 자기도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다리를 삐끗했다며 제 친구에게 자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휴대폰을 놓고 온 뒤라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친구가 그 여자를 업은 뒤 한참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발에 묻은 흙을 좀 씻고 싶다고 하며 계곡에 잠시 들어가자고 하더랍니다. 친구는 계곡물 앞에서 여자를 내려주려 했는데 여자는 못 걷겠다고 하며 내리기 싫다고 했대요. 엎인 여자의 발이 물에 닿으려면 조금 물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계곡물로 발을 들이던 찰나 물에 쑥 빠졌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순간 등에 엎여있던 여자가 걱정되어 뒤돌아봤지만 여자는 없었대요. 설마 물에 빠진 건가 하는 생각에 아래를 보니 엎여있던 그 여자가 친구의 발을 붙잡고 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대요. 그 순간 다행히도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친구를 발견한 거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발견한 친구가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싹 굳으며 얘기했습니다. 너 내가 갔을 때 물에서 나오려던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어. 저희는 그날 밤을 새고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바로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왔고 그 이후 저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망한 군인들의 영혼. 제가 상병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모 부대에서 영연병으로 군 생활을 했어요. 영연병은 큰 의미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내에는 납골당처럼 전사한 군인분들을 모시는 작은 봉안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봉안소 근무를 설 때 지키던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전사한 병사들의 사인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절대로 관심을 가지면 안 되었죠. 그날은 전사한 병사의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을 한참을 보고 가셨습니다. 그 병사의 아버지는 저와 제 동기에게 고생한다며 음료수 2개를 사주셨습니다. 그 음료 중 하나는 아들의 유골함 앞에 올려두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려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가 찝찝하다고 하며 유골함 앞에 있던 음료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미신을 믿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불침번 근무를 섰습니다. 어느새 근무교대 시간이 다가와 다음 근무자를 깨운 뒤 휴게실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다음 근무자가 저보다 한참 후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근무자를 깨운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근무복장을 한 병사가 생활관을 나오더니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후번 근무자가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해 벌써 준비 다 했냐 하며 말하려고 뒤따라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후번 근무자 생활관에 다시 갔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웠던 후번 근무자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잠에서 덜 깨서 헛것을 봤나라고 생각한 뒤 근무교대를 마친 후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가위에 눌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머리맡에 누군가가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위를 풀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바로 양옆에서 자고 있는 후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이마 위에서 뭔가가 좌우를 움직이며 머리를 쳤습니다. 그 느낌을 받고 저는 가위에서 풀려났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자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 존재는 사라졌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불침벌에게 가서 확인해 봤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낮에 마셨던 음료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왠지 이상하다 싶어 다음날 저에게 음료를 주었던 아저씨 아들의 사인을 조회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사는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을 읽는 순간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이마를 쳤던 그 물체에 대해서 말이죠. 그건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목이 매달린 사람의 발이었죠. 그 이후 저는 장례식장 음식도 웬만하면 입에 대지 않아요. 세 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예지몽.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지몽 같은 걸 자주 꾸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어머니께선 경기를 하기 전에 결과를 알고 계시곤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당부를 한 날엔 꼭 부상을 입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운동부여서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 소풍이나 운동회 등 교내 행사가 있을 때 빼고는 숙소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날은 소풍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운동이 잘 안 돼서 코치님의 벌 같은 개념으로 저와 제 후배만 남아서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후배와 둘이 숙소 큰 방에 잠시 쉬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별일 없어. 내일 소풍인데 집에 안 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소풍 날이다 보니 연습할 일이 없으니 별 걱정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에 코치님께 전화가 와서는 내일 새벽에 산을 한 바퀴 돌고 소풍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굳이 저만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운동부 애들은 코치님 말씀이 법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전화가 이것 때문이었나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쯤 후배와 저는 소풍 준비를 하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산은 학교 뒷산이었는데 거의 매일 아침 뛰는 곳이라 별거 없었지만 소풍 날에도 굳이 뛰고 가야 하나 싶어 그날따라 너무 가기가 싫더라고요. 또 이른 시간이라 아직 어두컴컴했고 산을 오르는 사람도 후배와 저 둘뿐이었기에 무섭기도 했습니다. 산을 오를 때도 평소 같았으면 가뿐히 뛰었을 코스였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예감이 안 좋았다고나 할까요? 그날따라서 해도 늦게 떴어요. 저희가 산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도 해는 뜨지 않았으니까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후배와 전 자주 왔던 길이니 감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정상 밑에 있는 체육공원 쪽에서 사람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반가웠다기보다는 이 시간에 사람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소풍 준비를 위해선 시간이 많이 없었고 산 정상에 가려고 하면 그 공원을 지날 수밖에 없었기에 아무렇지 않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점점 그 사람에게 가까워졌고 그 사람을 마주한 순간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도망갔습니다. 거기엔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